네, 뉴스 신세계 MBC 현영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뉴스 만나보기 전에요. 요새 좀 중요한 기간입니다. 네. 네, 안내 좀 해주시죠. 네. 네, 이번 주에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다음 주까지 진행됩니다. 예.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꼭 받아주셔서 꼭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주간 방송 중에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10분을 뽑아서 5분께는 5만 원 상당의 젓갈 세트, 또 5분께는 치킨과 콜라 세트를 보내드리고요. 금요일에는 이번 한 주 동안 좋은 의견 보내주신 2분을 선정해서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만세에서 지원해준 23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제일 중요한 거죠. 샵 8001번,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유튜브로는 선물 발송이 어려우니 참여는 문자나 미니로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가볼까요? 네. 예. 자, 이 대통령이요. 네. 한한령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보니까.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마지막 날을 맞아서 네.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이번 방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한한령 해제 여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점진적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중국 정부가 한한령은 없다 이렇게 말해왔지만 이번에는 표현이 다른 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석자 얼음이, 석자 한자가 한 30cm 정도 되니까요. 석자면 한 1m 가까운 이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녹겠냐.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정확한 표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시 주석이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실제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면서 해결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번 방중에서 중국 측이 명쾌하게 한한령을 해제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한 건 아닙니다만 시간을 두고 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이런 입장은 얻어냈다는 게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이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였죠. 중국의 서해 구조물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서해 구조물 문제를 가지고 이상하게 왜곡해서 서해를 상납했느니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해는 각자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에 공동관리 수역이 있다.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중국과의 공동관리 수역을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누면 깔끔한데 양국이 그 중간을 공동으로 두고 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중간에 선을 긋자고 했다. 이 얘기를 중국 측과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중국 측 얘기를 좀 전했는데요. 중국 측에서는 이거 뭐 진짜 물고기 양식장이다. 그걸로 뭘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로서는 왜 이걸 일방적으로 하냐. 그걸 문제 삼는 거다라는 게 대통령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중국 측에서 그 관리 양식장 시설을 옮기기로 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국이 서해 구조물 철거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판다 얘기는 뭡니까? 이게 관심이 많은 것 관심 같아요. 많죠. 네, 우리 국민들 푸바오 다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이 대통령이 중국 측에 석사자상을 돌려주면서 판다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냐면 이 석사자상은 돌로 만든 사자상인데 지난 87년 동안 이게 서울 성북동의 간송미술관 입구를 지켜온 그런 수호신 같은 존재들입니다. 2마리가 한 쌍이고요. 뭐 부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그 베이징 북쪽 화북 지방의 대리석으로 만든 청나라 시절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각 기법이 매우 정교해서 과거 황족들이 거주했던 저택 왕부 여기 대문을 지켰던 유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간송 전형필 선생이 1933년 일본에서 열린 경매를 통해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 황족들의 그
저택을 지켰던 게 일본에서 경매가 열렸으니까 이게 약탈됐다는 예. 뜻이겠죠. 이 석사자상을 구입을 했는데요. 이 간송 전영필 선생이 생전에 남의 나라 유물이라도 우리 유물처럼 소중히 관리해야 한다. 예. 그리고 때가 되면 중국에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석사자상을 중국에 이제 줬더니 중국 측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뭘 주면 좋겠나 뭐 예.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이 판다 한 쌍을 대여해 주는 게 어떠냐 예. 이런 제안을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한 거죠. 예. 그래서 중국 측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용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환경 당국이 판다 대여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김성한 환경장관이 중국 국가임업초원국의 류거홍 국장과 면담을 하고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이 판다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우리나라 예. 국민들 판다 좋아하죠. 네. 예. 자, 시진핑 주석하고요. 네. 북한 문제도 논의했다고요. 네네. 예. 이 대통령은 시 주석한테 네.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좀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러면서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고 예.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혀 있다. 신뢰가 완전히 제로일 뿐만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 네. 그래서 노력은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 네.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뭐라고 답을 했느냐? 지금까지의 노력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한의 노력을 평가한다는 얘기겠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참아라 예. 이런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 좀 빨리빨리 뭐 이런 문화지만 중국은 뭐 만만디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상대방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만 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현실에 입각해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이 북측 입장에서는 체제 안정이고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시진핑 주석한테 한 거죠. 예. 또 시 주석한테 중요한 얘기를 전했는데요. 자, 이 상황이 이게 북한의 핵 문제를 말하는 거죠. 네. 이 상황이 계속 방치되면 동북아와 전 세계의 손해다. 네. 어떤 손해냐? 북한의 핵무기는 끊임없이 추가 생산되고 있다. 끊임없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은 개선되고 있다. 여기서부터 예. 중요한 얘기인데 예. 체제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생산이 이루어진 다음엔 추가 생산되는 핵무기는 아마 북한 국경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예. 자, 이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얘기겠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국가가 아니라 뭐 어떤 정치단체, 뭐 예. 티벳이나 신장 위구르 테러 같은 단체나요? 거.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핵 없는 한반도 이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네. 진정성에 대해서 중국이 북측에 좀 충실히 설명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일본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예. 일본을 상대로 그 이중 용도 품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용으로도 쓰고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는 이런 겸용이 가능한 물건인데 이걸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그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여기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예.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런 조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그런 갈라치기 아니냐 뭐 이런 예.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중국 상무부가 공고를 냈는데요. 예.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중 용도 품목의 대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예.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 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한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모든 국가, 모든 지역의 조직, 개인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이런 엄포도 내놨습니다. 네. 이런 이제 수출 금지 조치는 곧바로 시행이 되는데 이번 조치가 다카이치 총리 때문이다라는 것도 명시했습니다. 예. 이제 상무부 대변인의 입장문을 보면 예. 일본 지도자는 최근 대만과 관련된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히 발표하고 네. 대만 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 예.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그 성격과 영향이 매우 악질적이다. 이렇게 예.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겐 분명한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고 그렇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일본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일본은 이제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은 분위기입니다. 이제 일본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제 전기차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이라는 건데요.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이 디스프로슘 같은 중히토류는 전기차에서부터 무기까지 다양한 첨단 제품의 필수라고 전했습니다. 이 마이니치 신문도 구체적인 품목이 어디까지 규제될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본 기업 경제 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도쿄 증시가 3영업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중일 관계 악화 우려가 시세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그리고 또 니온 게이자이가 사설에서는 이달 중순으로 조정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과 4월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한일을 각각 떼어놓으려는 목적일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일본 외무성이 오늘 강하게 항의 조치를 했는데요. 제1 중국 대사관 차석공사를 불러서 예. 일본만을 타겟으로 하는 이번 조치는 국제적인 관행과 크게 달라서 허용할 수 없고 지극히 유감이다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예. 철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일본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샤오미 폰으로 시진핑 주석하고 셀카를 찍었다 예. 이런 뉴스들을 비롯해서 한중 양국이 새해 첫 정상회담으로 서로를 선택하고 한중 관계가 전면 회복의 계기를 만들고 있다 이러면서 예의주시를 누구보다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본은 약간 좌불안석의 분위기가 분명히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국내 뉴스로 좀 돌아와 볼까요?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요. 긴급 기자회견 열고 당 쇄신안 발표했습니다. 네. 예, 비상계엄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는데 뭐 알맹이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뭐, 내용이 뭔가요?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네. 열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사과를 했는데요. 어떤 발언인지 먼저 듣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볼까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반성은 했는데요. 네. 윤석열 씨와의 절연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군요. 구체적으로 이제 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예. 이거 말고도 이제 아주 길게 했는데요. 이제 그 외의 내용들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겠다면서 세 가지 변화의 축을 제시했습니다. 예. 첫째가 청년 중심 정당, 둘째가 전문가 중심 정당, 마지막 셋째가 국민 공감 연대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청년 중심은 뭐냐? 2030 청년들을 당의 주인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예. 이번 지방선거에 청년 의무 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또 전문가 집단이 당 정책 개발을 이끌도록 플랫폼을 만들겠다면서 국정대안 TF를 출범해서 각계 전문가를 모셔서 전문가 중심 정당이 되겠다. 예. 뭐 이런 또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민공감연대, 그러니까 약자들, 또 세대간연대, 또 정책연대를 강조하면서 노동 약자를 위한 노동특보를 설치하고 예. 학부모 소통을 위한 마음 편한, 마음이 이제 영어로 엄마 할 때 그 마음입니다. 예. 마음 편한 위원회 이런 것도 많은 예. 걸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언급했던 국민의힘 당명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예. 예고를 했는데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 이 뭐 말은 좋은데요. 네. 이게 어떤 국민들한테 다가서려면 그동안의 어떤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윤석열 씨와의 절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국민들이 느끼려면요 사과를 진정성 있게 그게 없다 보니까 뭐 어떤 기자회견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언론들이 예.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에 관심을 가진 예.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과 절연하겠다라는 이 직접적인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예.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언급이 예. 아예 없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걸 진심의 사과로 받아들일 국민이 있을지 회의적이다 예. 이런 반응을 내놨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 얘기를 보면 김건희 여사를 옹호한 인사를 가장 중요한 당 윤리위원장에 임명하는 행동과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철진한 사과를 하는 말과 어떤 일치감이 있냐 뭐 이렇게 비판을 또 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걸 놓고는 여러 번 봤던 장면이다. 예. 당명 개정을 통해 과거를 덮고자 했던 그런
역사,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예. 국민들은 모두 잘 기억하고 있다면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진심, 마음까지 깨끗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사실은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뭐 이렇게 쭉 이름을 바꿔오지 않았습니까? 외우진 못하겠어요. 네네, 예. 좀 기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꼬집은 얘기고요. 예.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도 지금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호하는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을 임명하는 등 윤석열 내란 세력과 완전한 단절은 없는데 예. 12.3 단 한순간만 사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계속 지적 나오고 있는 그 국민의힘 신임 윤리위원장 이 논란이 이게 윤민우 가천대 교수 예. 논란인데요. 이분이 과거에 언론 기고를 했는데 개딸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는 것은 김건희 씨에 대한 경멸과 질투와 연동이 되어 있다. 이게 잠시만 이게 누구 발언이라고요? 예. 윤민우 이번에 윤리위원장, 예.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발언입니다. 한국 총선에 중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예. 일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막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장동혁 대표의 말과 행동이 이제 따로 좀 예. 논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장 대표가 말은 과거하고 절연하겠다. 그러면서도 사람 쓰는 걸 보면 죄다 이런 분들. 자, 그러니까요. 이게 두 가지가 걸리는데요. 네. 하나는 사람 쓰는 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요. 완전히 어떤 정반대로 달려나가는 분들 다 쓰고 있으면서 맞습니다. 또 반성문에는 윤석열 씨와의 절연은 물론이고 윤 씨 이름 자체 성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본인도 이런 비판이 나올 걸 알고 있었다는 생각까지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방금 전까지 민주당의 예. 비판이었고요. 예. 국민의힘 안에서도 평가가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예. 의원들이 입장문을 내고 예. 지금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걸 놓고 장 대표의 불분명한 태도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입장이 왜 이렇게 불분명하냐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와 쇄신의 선결 조건이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정치 세력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명확한 절연인데 예. 오늘 쇄신안에는 이런 분명한 입장이 없다. 예. 이런 비판을 이제 한 거죠. 예. 뭐 다만 이제 예. 말씀하시죠. 네, 다만 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예. 박형준 부산시장 이런 지방선거 후보군들은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제 오 시장은 장 대표의 변화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또 박 시장도 고심 어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네. 이 사람들은 높이 평가했지만 당에서 이렇게 소장파 이런 의원들은 예. 불분명하다. 왜 윤석열 얘기가 없느냐 이런 예.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오세훈, 박형준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 정도 가면 됐다. 이제 그만 덮고 넘어가자. 뭐 이런 입장 같고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어떤 친한동훈 계열에서는 이거 가지고 택도 없다. 뭐 이런 반응이고. 맞습니다. 근데 전환기 씨 반응은 또 재밌습니다. 보면. 네, 네. 예. 이거는 또 다른 방향에서 또 이제 오늘 네. 비판을 한 건데요. 이 극우 성향 유튜버 전환기 씨는 오늘 이제 장 대표 사과를 놓고 이제 불편한 속내를 막 드러냈습니다. 그 SNS에 올린 글에서 예. 이게 뭐냐, 이게 뭐지, 예. 장 대표님 이렇게 물음표를 예. 붙여가면서 갑자기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계엄을 사과한다. 예. 이건 판사들로 하여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예. 무기징역, 사형 때리라고 부추기는 거냐. 또 막 이렇게 불편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해석이군요. 예. 전환기 씨도 참 일관성은 있습니다 보면.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김병기 전 여당 원내대표요. 네. 지금 관련 의혹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이게 매일 또 새로운 것들이 네. 나와서 또 청취자분들 약간 피곤하실 수도 예. 있겠는데요. 자,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집 근처 마트에서 예. 구의회 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예. 그 전에는 이제 지금 그 민주당 보좌진들이었던 분들이 예. 이제 제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이 이제 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얘기한 건데요. 예. 지난 2020년 9월 17일 김 전 원내대표 자택에서 불과 20m 떨어진 예. 마트에서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의장의 법인카드가 35만 원이 결제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당시 의회의 다과류 구입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의장의 법인카드로 다과를 구매한 이 예. 가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예. 밝혔다고 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렇다니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예.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사적인 장보기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당협위원장이
이 구원의 법인카드로 여의도 일대 고급 식당에서 8차례에 걸쳐서 216만 원이 사용된 점을 언급하면서 예. 동작구 의회가 여의도에 와서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 오늘 이 장당협위원장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배우자 그리고 그 구의회 의장 조모 씨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또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거 외에도 또 한 가지가 예. 또 나왔는데 이건 좀 약간 국민들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는 예. 소식인데 작년 12월 4일이죠. 예. 비상계엄 바로 다음 날입니다. 예. 근데 김병기 의원이 개인 민원을 청탁하기 위해서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로 불렀다. 이런 예. 의혹도 또 나왔습니다. 그 한수원 울진 원전 부지에서 운영 중이었던 이제 건설 현장 식당, 우리가 이제 한밭집이라고 부르는 예. 이런 건설 현장 식당이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을 알아봐 달라 뭐 이런 청탁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시 이제 한수원은 이 한밭집 부지를 사들여서 나가라 퇴거를 요청하던 상황이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밭집 운영자가 아마 김병기 의원한테 부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이런 이제 결과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한수원이 이 한밭집의 명도 소송을 진행했다가 이제 결론이 제대로 안 네. 나고 아직도 현재 운영 중이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김 의원 측은 해당 민원이 동작구민의 민원이라 이제 확인한 것이었고 예. 계엄 다음 날이긴 맞지만 미리 약속을 잡았던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예. 해명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동작 구민의 민원이라면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의원으로서? 그럴 수 예. 있지만 이게 12월 4일이라서 아, 예.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의혹은 예. 이제 김병기 의원에게 1,500만 원, 1,000만 원을 후원했던 이제 동작구의 지역 정치인 2명이 예.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원과 동작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뭐 이런 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작구 서울시 의원 후보가 됐던 A 씨는 예. 2017년에 500만 원, 2018년에 500만 원 이렇게 두 번을 김병기 의원에게 후원을 했고요. 예. 그래서 2022년 그 서울시 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이 된답니다. 예. 또 동작구청장 후보로 공천됐던 B 씨는 2018년에 500만 원, 2019년에 500만 원, 2023년에 아들 명의로 500만 원 예. 이렇게 1,500만 원을 김병기 의원에게 후원을 예. 해서 이제 후보로 공천이 됐는데 두 사람 다 떨어졌대요. 네, 예. 떨어져 낙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이 김병기 의원이 시의원과 구의원들한테 할당량을 줬다, 예. 후원금 할당량을 줬다 이런 뭐 믿기 힘든 주장까지 지금 나와서 이런 건 아직 분명히 확인은 안 된 확인은 안 된 거고요. 겁니다. 네, 근데 뭐 앞서 이제 예. 김 의원의 부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동작구원 2명한테서 한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예. 되돌렸다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오긴 했었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쏟아져 나올 때는 항상 팩트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될 것이고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영준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